송지양의 다모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전체 줄거리하고 핵심 정리 부분을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송지양이 지은 작품으로 관아에서 일하는 여인 다모. 드라마로도 예전에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하지원이 주인공했던 그 다모라고 보시면 돼요.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여성 경찰관, 여성 포졸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당시 상층 여성이 지은 범죄는 남성들이 맡아서 처리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한성부나 포도청에서는 똑똑한 다모를 뽑아 여성 수사관의 임무를 맡기기도 했다. 자, 이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 다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다모 김조씨는 죄를 지은 할머니의 가난한 형편과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이것을 눈 감아주려고 해요. 이러면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경찰관으로서 수사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눈이 멀어 할머니를 고발한 생원. 근데 이 생원이 할머니의 시동생이야. 이거는 나쁜 놈이죠. 그래서 분노를 표출한다. 다모전은 주인공 김조씨를 통해 본받을 만한 인간 유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소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계로 가겠습니다. 순조 32년 1832년 그러니까 이건 임진왜란 직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 충청 황해 등지에 큰 가난, 배고픔, 기근이 들었다. 곡식이 부족하다 보니 나라에서 술을 빚지 못하도록 무엇을 그렇지 금주령을 내렸다. 왜? 먹지도 못하는 쌀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술 먹겠다고 하니까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먹을 쌀도 부족한데 곡식으로 술을 빚어 마셔버리면 곤란했기 때문이다. 엄청난 벌금을 물리겠다는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술 빚는 일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은 일러 바치는 자에게 술 빚는 자들이 될 벌금의 10분의 2를 주겠다고 했다. 10분의 2니까 20%를 주는 거죠. 일종의 파파라치예요. 그죠? 밀고 고발을 이제는 권장하는 거네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밀고 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 어느 날 다모 김조씨, 김씨는 금주령을 어긴 혐의로 밀고된 남산골의 한 양반집을 수색하라는 임무를 받는다. 그녀가 마침내 밀주가 든 작은 술단지를 찾아내자 그 집 할미는 두려움에 떨다가 졸도한다. 이거 간이 너무 작다. 자, 할미를 소생시킨 다음 집이 가난하여 남편의 병을 다스릴 목적으로 술을 빚었다는 사연을 듣게 된다. 이에 다모는 연민의 정을 느껴 도리어 술을 쏟아 밀주의 흔적을 없애버린 후 한마디로 증거 인멸이네요. 포졸들을 속이고 콩죽을 한 그릇 사서 주인 할미에게 준다. 이걸 잘했다고 해야 되나 못했다고 해야 되나 애매하네. 그죠? 인정상으로는 도와주고 싶지만 이 다모라고 하는 사회적인 역할, 자기 역할이 있잖아. 지위, 직업이 있잖아. 이거에는 안 맞죠. 다모는 할미에게 밀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혹시나 없는가를 캐물었다. 할미로부터 어제 마침 시숙께서 성묘길에 들렀는데 밥 지어줄 쌀이 없어서 대신 술 한 사발을 대접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다모는 그 시숙이 바로 밀고자임을 짐작하고 그의 행색과 용모를 자세히 물은 후 일종의 몽타주를 작성한 거네요. 그 집을 나왔다. 자, 이제 절정 볼까요? 절정 봅시다. 다모는 도중에 십자루에서 십자루? 사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전들을 기다리고 있던 할미의 시숙을 알아보고는 그의 뺨을 때리면서 꾸짖었다. 이로써 사태의 전말을 알게 된 포졸들이 다모의 일을 상전인 주부에게 아뢰니 일종의 보고를 한 거죠. 이건 고자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주부는 짐짓 일부러 화를 내면서 곤장 20대를 치게 하고는 일과 후에 조용히 다모를 불러 네가 비록 국법을 어기기는 했으나 너의 행위는 의로운 것이므로
내가 치하한다 라고 하면서 돈 10개미를 상으로 내렸다. 뭐야 이거는? 그러니까 공이고 사는 사고,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부의 성격이 나오네요. 캐릭터가. 결말, 다모는 상금을 들고 남산골의 그 집으로 다시 가서 내가 관을 속였으니 곤장을 맞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만약 할머니께서 밀주를 빚지 않았다면 어찌 상을 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돈으로 쌀을 사서 기근을 면하도록 하고 다시는 밀주를 빚지 마시오 라고 하면서 할미에게 그 돈을 몽땅 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와우, 걸크러시네. 그죠? 자, 여기까지. 요게 이제는 송지양의 다모전 전체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문소설이고요, 단편소설이고요, 전개소설이다. 자, 여기서 전개소설. 전개라는 것은 무슨 전 하고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 계열인데 요건 조금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개소설, 그 다음에 전개소설로서의 다모전에 대해 살펴봅시다. 전개소설은 역사적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다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에 관심을 갖고 그 행적을 기록하는 일종의 열전의 서술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의 바탕을 둔 허구로서의 성격을 지닌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적을 기록하고 교훈적인 내용이나 내지는 비판을 덧붙이는 글인 전은 대략적으로 그런 서술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자, 전개소설은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의 내면을 묘사한다. 그리고 아무래도 열전, 전기의 형태를 띠다 보니까 어때요? 특이한 내지는 특징적인, 교훈적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가 아니라 썼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후대로 넘어오면서 점차 인물의 개성을 뚜렷이하고 그 다음에 독자의 호기심과 그 다음에 관심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자, 다모전을 봅시다. 그럼 다모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다모전은 법과 그 다음에 인륜과 법 사이에서의 갈등을 가지고 소설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자의 논어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자기 마을에서 마음이 강직한 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양을 훔친 것을 아들이 증언한다고 자랑하는 데 대하여 공자는 자신이 말하는 강직함이란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숨겨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주는 것으로 그러한 강직함은 부자 간의 애정 속에 있다고 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법도 중요하지만은 법보다는 인륜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다모전, 우리가 전체 줄거리를 봐서 알겠지만 이 다모전의 다모 역시 법보다는 인륜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할머니의 딱한 사연을 듣고 그것을 숨겨주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에 대해 주부 또한 잘한 건 잘한 것이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금을 딱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다모나 주부는 전부 다 공자가 말하는 강직함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1832년 금주령이 내린 시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륜을 생각하는 다모의 법집행을 주제로 삼고 있다. 한 인물의 행적을 담은 전개소설이다. 한 인물 누구겠어요? 다모죠. 그런데 우리는 이 소설은 아무래도 소설이니까 다모를 중심으로 하되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모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인륜을 중요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모의 신분으로 할머니에게 인정을 베풀고요.
인륜을 중요시한다. 그 다음에 주부는 자 국문 공유 사는 사저. 그래서 상금을 내려요. 다모에게 벌과 상을 함께 내림으로써 법과 인륜 두 개 다 지키려고 한다. 하지만 포졸은 다모의 행위를 알고 그것을 감싸기보다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형태죠. 즉 뭡니까? 법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모가 됐든 주부가 됐든 포졸이 됐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시숙, 그 시숙은 인륜을 저버린 인물이죠. 그 사람이 가장 부정적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새로운 통치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자, 다모전에 드러나는 통치 이념이란 사회라고 하는 것과 법이라고 하는 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그 사회에서 결정한 것, 그게 바로 뭡니까? 법이죠. 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왕이 결정하는 전제국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소수의 귀족들이 결정하기도 하고요. 민주주의처럼 자 여러 백성 내지는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기도 하죠. 어쨌거나 간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 됐으면 그 다음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회 공동체는 유지되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관리 또한 사회 규범을 유지해야겠죠. 엄격하게 유지해야 할 거예요. 그네들은. 그래야 사회 공동체가 와야되지 않는다. 문제는 다모인 김조씨는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는지 알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할머니한테 은혜를 베풀고 인정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다모 주제에 더 웃긴 거는 이 다모는 자신의 잘못을 숨길 생각도 전혀 없다는 거지요. 만약에 할미의 시동생 길에서 만났잖아요. 사거리에서 때리지 않았다면 자기가 할머니를 도와준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거야. 그런데 아예 나서서 혼냈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뭡니까? 발각될 것을 알면서도 할미를 숨겨줬고 시동생 생원을 혼내준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법을 어긴 할머니에 대한 다모의 이런 행위는 결국은 작가는 인륜의 중요성, 그 다음에 백성에 대한 구휼의 필요성, 이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다모가 할머니의 죄를 덮어준 것은 법 집행보다는 인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고 상금을 모두 할머니에게 주는 것은 백성에 대한 구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두 개가 작가가 생각하는 당시 통치 이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지양의 다모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